지난 연말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문제로 시장이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최근 증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테슬라는 머스크의 마약 논란으로 $100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남양 유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마약 악몽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100만 원대에 재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왜 나오고 있을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갑진연세 벽두부터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비중도로 보면은 오늘 사실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얘기는 우리가 전망 때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실 마약 문제가 아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에 이렇게 떨어졌던 데에는 지금 홍콩의 ELS 문제 때문에 지금 올해 상반기가 아주 최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10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상해 지수가 어제 사실 2,900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H 지수 같은 경우에도 5,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나오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홍콩의 H 지수는 상해 지수로 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기는 올해 상반기 홍콩 ELS 관련된 이 문제가 더 이렇게 심화되는 게 아니냐. 저기 문제가 되는 홍콩 H 지수는 5,500선이 붕괴됐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눈에 익은 건 작년 말에 그래도 5,600선은 버티지 않느냐. 또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특히 증권사에 나온 사람들이 홍콩 ELS 문제이기 때문에 5,600선은 버틸 것이다 하는데 5,500선 밑으로 부러졌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슈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상 조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상 조짐을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초에 미국 증시가 지금 기술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사람이 산타랠리는 안 왔다, 산타는 안 왔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는 우리 이 시간에는 워낙 11월과 12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이외에는 시장 근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 3대 지수가 아주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거래일 기준으로 한 7일 정도 나탔던 상황에서 신흥국 채권 발행이 급증했던 게 아주 이례적 현상이다. 첫 4거래일째 32조 원이 무려 32조 원이 발행됐는데요. 2020년에 4천억을 대비한다면 엄청난 규모죠. 왜 그랬을까? 신흥국들의 배팅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흥국들이 2020년서부터 매년 4천억 달러씩 이렇게 2009년, 2010년에 발행했던 물량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거 갖기 위해서 지금 돈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팅하는데요. 배팅에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플레 기대가 좀 낮아지고 그러면 신흥국의 채권 발행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신흥국의 디폴트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오늘 최대 뉴스죠. 지정학적 위험 속에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 이것도 빈살만의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확전 문제 이런 문제 때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다시 국제유가가 $120 연초에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우디가 오늘 발표했던 판매가 가격 할인 정책 이 내부에서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4월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 실패 악몽에 빗달려서 오늘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빈살만에 이게 도박이 과연 성공할까? 이것도 향후에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도박이라고 할까, 반란이라 할까? 닥터 둠의 루비니 교수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가장 극단적인 이렇게 비관론을 얘기했죠. 근데 미국 증시가 괜찮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월가에서 이게 마켓워치에 기고했던 글이거든요. 요 글이 나오자마자 댓글에서 이 사람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 미국 경제가 이번에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어저께 제니 옐런의 미국 경제 연착륙 문제 또 가장 비관적으로는 닥터 둠의 미국 경제 연착륙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인플레 기대 떨어져 유가 떨어져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나스닥 지수 뛰어오르고 3대 지수에서 다우 지수 뛰어오르고 경기에 민감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기술적 조정 문제로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M7 종목 분절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M7의 종목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작년에 사실 M7 종목들이 한 7 내지 80% 올라서 미국 증시를 주도했죠. 예. 지금 김재민 PD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근데 저기 이제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M7의 이렇게 분절화 현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그렇죠. 연초서부터도 올해 엔비디아 계속해서 갈 것이다. 에코프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했던 애플이라든가 테슬라가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한 10일 동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10%나 폭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악몽이 나타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 악몽 기억하십니까? 예. 1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10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100달러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가 됐었고 서학개미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거든요. 지금도 물론입니다는. 예. 근데 사실은 그 테슬라 주가가 저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작년에 가격 할인 4월 이후서부터는 지금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개월 모습은 이제 1.37%인데요. 지금 12월 28일 이후에는 10% 정도 폭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런즈에서 아주 특집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예.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베런즈에서는 Key Person Risk다. 이건 이제 체험의 리스크다, 오너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장에서 주요 사람들의 리스크인데요. 이건 체험의 리스크 내지는 오너 리스크다. 오너 리스크다. 그러면 오너 리스크가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그건 쭉 해서 머스크 일탈행위는 작년에 얼만큼 심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갈등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베런지가 키퍼슨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약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머스크의 마약 복용설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테슬라 주가에 상당폭 이렇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머스크의 마약 논란 얘기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 미중 간 정상회담 이후에 올해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제 미중 관계가 많이 진전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 속에서 나온 얘기라서 더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마약 복용 문제라면 또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아니라면 예. 사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마약 복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마약 복용 문제 때문에 예. 이게 일파만 확대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미중 간의 디리스킹 쪽의 관계 개선 속에 마약 문제로 인해서 사실 새로운 통상 마찰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을 점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왜 그럴까? 지금 펜타닐을 비롯한 이렇게 중국의 오피오이드 문제가 미국의 노동력 상실만큼 그렇죠. 미국 예. 경제가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예. 오늘 방송의 순서를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지 시장의 퇴출자 문제 중에 마약 문제로 해서 20%가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마약 문제로 해서 사망자가 25세에서 40%의 사망자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까지 낮춰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마약 문제에 밀접한 이렇게 미국의 남성 기대 수명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손실은 어떠냐? 작년에 2,000조 원입니다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25년에는 경제적 손실이 2배에 해당되는 4,000조 원이 될 것이다.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4,00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3년 올해 대선에서는 마약 문제가 그렇죠. 아주 최대 대선 이슈가 되는 거죠. 예. 벌써부터 공화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마약에 관련된 퇴치 문제 이런 것이 최대 이슈가 될 만큼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 대선과 관련돼서 최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런즈에서 키퍼슨 리스크 문제를 오랜만에 지적한 거죠. 예. 그게 오너 리스크에 해당된다. 그럼 한국에서도 오너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많죠. 이게 국내 증시에서 큰 게 이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약 얘기를 하면은 미중 관계 얘기를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회장 우선 펜타닐까지 손에 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소문이긴 저는 뭐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예. 이 펜타닐 같은 경우 아주 저급에 강력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그 환각장애를 뭐 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손댔을까? 근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펜타닐까지 손댔다 하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중국의 펜타닐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 행적으로 보면 바이든과 갈등을 댈 만큼 머스크 행위는 친중 행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중 행위의 행적이 있는 상태에서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손대다 보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쪽으로 이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친중 행보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불만을 가졌던 이런 상황을 아마 그냥 일정별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2020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죠. 이때 시비어 청가를 불렀던 것이 일론 머스크죠. 용비어 청가는 어떤 데요? 거기에 시진핑 붙여서 시비어 청가다. 아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같은 해 12월에 뭐 신장 위기는 아시죠? 예. 뭐 지금은 엔데믹이자는 사실 코로나의 원천지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시하는 곳인데 여기에 테슬라 매장까지 설치했죠. 그리고 작년 3월에 이맘때쯤에 미국의 그 프리몬드에 친강 대사를 초청하고 정작 본국에서 자기와 관련돼 있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사람은 초청하지 않는 미국 사람을 초청하지 않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되는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친중 행적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자, 지금 대선입니다. 작년에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중간선거에서는 어떠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공화당을 지지했거든요. 그래도 공화당을 지지했거든요. 또 트럼프 지지층을 지지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렇게 바이든 정부와 정면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 행위는 친중, 친공화당, 친트럼프니까 예.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시진핑, 공화당, 트럼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바이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미중 간의 갈등 문제.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냐. 예. 정면으로 그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주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거죠. 일파만파. 단순히 개인적 행위가 아니다. 일파만파 확대된다. 또 이 시점에 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내가 요리하기가 좋겠다. 바이든이 되면 골치 아프겠다. 이런 쪽에 또 얘기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행위는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우선 시진핑과 머스크, 트럼프 간의 연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확실히 큰 위협일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3년 전에 2020년 1월 20일 날 취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back.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때린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실 그 미국의 대내 정책, 그다음에 대외 정책으로 볼 때는 back, 미국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중국은 타겟을 한다. back과 차이나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유명한 아시겠습니다는 아메리칸 is back 해서 박사 아메리칸 시대를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복원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대외 정책에서 보면 미국은 인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과 동맹국 간에서 중국에 대해서 사실 그 견제를 해왔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의 이렇게 마약 행위는 결국 뭐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의 아주 핵심적인 정국을 끼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적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바이든 정부의 규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또 내지는 바이든 정부가 예. 일론 머스크 때리는 행위는 뭐 바이든 정부 출범이 계속됐죠. 작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트위터 인수 왜 하느냐? 근데 공식적으로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정보를 독점하겠다. 그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미국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쪽이죠.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쪽.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독과점법에 이렇게 사실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겠다. 법에서까지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재인수해서 X라는 것을 출범시켰죠. 이 목적이 뭘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독과점 회계, 소위 허시말 스핀달 지수에 이렇게 지수에서 보면 독과점 규제에 해당되는 각종 오너라든가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가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국가 권력을 앞서는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앞서는 문제, 작년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리나 칸이 등장하는 겁니다. 리나 칸이 이거 등장해서 미국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규제했죠. 예. 그 되면 아시겠습니다. 칸의 미국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브랜드 아이스 운동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아시겠으면 이분은 젊은 분이거든요. 예일대교에서 반독점과 뉴 브랜드 아이스 운동으로 해서 미국의 FTC의 수장으로 이렇게 모신 분이거든요. 이 예.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일론 머스크를 겨냥한 측간, 물론 일론 머스크의 미국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다 그 해당자에서 규제합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를 겨냥한 아주 하나하나 그렇게 됐다고 됐습니다. 예. 그 주요 내용을 자막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독과점 규제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작년에 트위터 직원들 반씩 줄이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의 직원들을 테슬라 줄이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이런 과정이고, 가격 할인책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증대를 위해서 했거든요. 정면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아마존 문제 관련해서 아마존도 물적 분할, 이게 우리나라의 카카오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적 분할에서 독과점 행포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그에 해당된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하기 때문에 월가에서 보면 아마존 킬러와 함께 그 이후로부터 붙었던 게 테슬라 킬러다, 그다음에 머스크 킬러다, 이런 명칭이 부렸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 FTC에서는 기업 쪽의 어떤 테슬라 같은 기업 쪽의 미국에서도 이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하고, 또 최근에는 FTC 문제에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명한 지도자인 또 기업이 이렇게 독과점 규제에 해당되는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약이라든가 해서 반윤리적인 반세적인 행위를 할 때는 독과점 규제에 해당된다. 허슬만 스펜더 지수의 독과점 지수와 관계없이 사실은 비계량적 요소로서 반사회적 행위, 반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처럼 사이코로지 이펙트라든가 네트워킹 효과가 있을 때는 여기에도 규제 대상이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일론 머스크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일론 머스크 때리기는 극에 달하고 대선이 앞두면 앞둘수록 계속해서 이 문제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중국과 경제 패권을 했던 바이든, 그다음에 2023 대선에서 중국과 격차를 벌여졌던 것이 유일하게 경제 정적의 성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바이든 정부의 적대감. 그리고 지금은 구도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화당,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다각하면 바이든 정부의 때리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사실 누구보다도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걱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갈등이 심해질 경우에 이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의 일탈 행위는 또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키 퍼슨 리스크가 발생한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뭐 상장회사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로 그대로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초에도 테슬라 주가가 물론 앵번 불안 후기에 있습니다는 예. 사실
$100 분개단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그 손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저렇게 작년 12월 28일 이후에 주가가 저렇게 마지막에 저 크로스라는 우에 그래서 이거 일중이죠. 그다음에 12월 28일 이후에 주가가 10% 급락하면 역시 개인 투자가들이 작년 1월에 악몽이 나타난 것처럼 스티그마 이펙트가 나타난 것처럼 개인 투자의 손실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사실 일탈행위가 될 때는 직원들도 일탈의 직원들도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 직원이라든가 트위터 X의 직원, 지금은 이제 트위터 지금은 X로 변했죠. X의 직원들도 공통적으로 피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인의 일탈행위는 사회적 전체 문제가 된다. 사회적 전체가 문제가 되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기업의 공정한 틀을 그다음에 오피언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권에서 중국과 그다음에 정적인 트럼프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해외 증시 쪽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지대는 아닙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마약 이슈하면은 남양 유업이 거론되곤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마약 문제 한국이 청정지대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이렇게 될 때는 예. 마약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청정지대가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말에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는 연예인들의 그 마약 문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청정지대가 아닌데요. 미국에서 마약 문제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대외 관계까지 중국 관계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 오너 리스크, 오너는 키 퍼슨이죠. 밸런스가 얘기하는 키 퍼슨 리스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키 퍼슨 리스크로 인해서 남용력 문제가 2000년 들어 시작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경쟁사 문제, 판매점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 남양유의 불매운동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때는 이게 100만이 넘죠. 그러니까 황제주다. 저도 이제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업종은 지속 가능하고 그런 주가는 사실 과거에 뭐 롯데칠성이라든가 이런 게 뭐 태광실업인가 이런 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100만 원대 이상의 주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100만 원 이상대에 이렇게 에코프로가 유일하게 작년에 100만 원대 이상이 예.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때에는 100만 원 이상에 했다가 이게 오너 리스크 때문에 작년에는 50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이런 사태죠.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저쪽 뒤쪽에 내가 얼굴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판다 안 판다 얼만큼 해서 내가 오늘 지금 얼굴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너가 잘못되고 경영자가 잘못되면 신뢰가 잘못되면 얼만큼 큰 꼴이 당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올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도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총선과 함께 깨끗한 사회를 거는데요. 이런 사람의 얼굴이 오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판다 하면 자 판다를 했습니다. P&T 예. 판다를 했습니다. 그러면 낭양유업의 과거에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자 판다 하니까 주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체리핑 때문에 주식 샀거든요. 근데 판다를 했는데 또 안 판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샀던 사람이 아주 손실을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론 머스크라든가 사실 이 홍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예.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PE 쪽에 손들은 한행컴 퍼즐을 손들다 보니까 결국 인간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업종은 지속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또 워낙 남양유업의 주가가 절반 토막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차리피킹 매력과 함께 최근 3주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남양유업이 100만 원대 올라가는 게 아니냐.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건 뭐 손자라든가 외손자라든가 외손녀 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황무식계.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이게 지금 PE 쪽으로 오면 말끔히 정리되면 과거에 남양유업이 사실
그 100만 원대 재집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인데요. 한번 이렇게 물들면 이거 계속해서 스티그마 이펙트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신중을 기울 것을 바란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머스크와 남양유업 오너의 일가 사태는 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너들의 주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너들이 사실 그 투자자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규범조차도 약속했던 사항은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다 지금은 좋은 글씨가 디지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리 뒤쪽에서 개선된 행위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이제 저기 쭉 나왔죠.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게 물적 불안 문제, 카카오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죠. 전 부분에서. 그래서 뭐 김 이사장이 대대적 혁신한다 해서 카카오 주식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이런 문제죠. 유상증자 문제, 횡령 문제, 자사주 매각 문제, 자사주 매입 문제랑 매각 문제 전부 임직원들을 배신하는 행위죠.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라임 다 문제죠. 우리나라도 또 마약 문제도 저기 남양 문제도 있는 거고. 예. 근데 한국은 다행인 게 개인 투자가 힘이 크다. 개인 투자가들이 아니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디펜스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인 투자가들이 저런 해당의 주가를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해당되는 상황은 개인 투자가들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의 힘 때문에 상장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있고 그다음에 금투서 폐지 이런 문제도 같이 가져가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잘 해오시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뭐 많은 설에 휘달렸습니다는 그것도 설을 얘기하는 사람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하는데요. 이렇게 소신 있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에서도 그래도 금융사과를 강도 있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문제를 강도 있게 하셔야 주주 자본시장이 투명성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